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대만이 가장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이 꼼짝 못할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면 도발하기에는 아킬레스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인구와 주요 생산시설이 밀집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중국의 주요 도시는 대부분 대만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대만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 중 최대 사거리 2000km로 알려진 윈펑 탄도 미사일과 슝펑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미사일은 대만 본섬에서 경제특구 선전과 경제 수도 상하이는 물론 중국 해군 동해함대와 북해함대 기지가 있는 닝보우, 칭다오, 수도 베이징까지 너끈히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강력한 무기를 이야기할까요?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아마 이걸 겁니다. 대만 미사일 사정권 안에 세계 최대 샨샤댐이 들어간다는 사실일 겁니다. 대만 육군 사령부가 있는 타오이안 룽탄 기지에서 장강 중류 후베이성 이창에 있는 샨샤댐까지의 직선 거리는 1200km입니다. 대만 미사일들의 사정거리 아니죠. 2000km 아니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샨샤댐은 대만 미사일과 공군 전력의 1번 타겟으로 꼽힙니다. 만약 샨샤댐이 무너지면 1차적으로 전력 생산의 차질은 물론이고 장강 하류의 우한, 난징, 상하이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장강 유역의 곡창 일대는 모조리 한꺼번에 수몰돼 버립니다. 실제 대만군의 전시 작전 연습인 한광 연습에는 샨샤댐을 비롯한 중국 연해도시의 인민해방군 제2포병기지를 1차 타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어요. 샨샤댐 폭파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중국은 과연 대만을 침공할까요? 그러면 과연 대만은 샨샤댐을 터뜨릴 수 있느냐?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댐 터뜨리는데 도사들입니다. 실제로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 국부군은 과거 내륙에서 중일 전쟁과 국공내전을 수행할 당시 보와 제방을 터뜨리는 수공작전을 종종 사용한 바가 있는데, 황하의 물길이 지금과 같이 변형된 것도 장제스가 1938년 일본군의 침략을 저지한다면서 허랑선 정저위 인근의 화위앙커우 황하 제방을 무너뜨리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제방 폭파로 무려 89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한방에.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런 거 별로 겁을 안 내요. 100만 명, 10만 명,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렇겠죠. 시진핑이 만약 대만을 침공하자고 한다면 상대의 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육참골단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셈입니다. 그래도 시진핑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대만이 가지고 있는 결정타는 뭐냐? 미사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미사일은 요격수단이 완벽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기권 밖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훔치 9호 발사 시험에 성공한 건 이미 오래된 겁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요격을 합니다. 대기권 밖에서면 보통 지상 100km 이상의 대기권 밖에서 요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도를 자랑한다면, 대만이 중국을 향해서 날리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은 거의 많은 부분을 요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요격 기술을 중국이 발달시키는 것은 아마 미국을 대비한 것도 물론 첫 번째 이유겠지만, 대만을 침공할 때 대만의 반격을, 미사일을 무력화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대만이 일단 샨샤댐 폭파시켜라 하고 막 미사일을 쏴댄다 하면 중국이 모조리 다 요격해라 하고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요격 미사일들을 총동원시키면은 공격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 간의 게임이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 대만이 거기서 실패하면 대만은 그날로 망하는 거고, 중국은 샨샤댐 하나 무너져도 아까 보셨듯이 89만 명의 사망자가 나도 눈도 깜짝 안 하는 민족이라서 아이고 또 하나 터졌나 보다 하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 정도 갖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감히 진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아마 못할 거야. 하다가 우크라이나는 침공당했습니다.
대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대만이다 라는 문구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대만 국민은 대부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라는 지시를 내렸듯이 시진핑 주석도 머지않아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 국방 수첩을 발간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전 국민한테 나눠줬습니다. 이 국방 수첩은 전시 행동 요령을 담은 일종의 생존 지침서입니다. 28쪽으로 제작됐고 공습이나 대규모 정전, 화재 또는 건물 붕괴 등이 발생했을 때 피난처를 확보하고 필수 물자를 확보하는 방법 등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이런 지침서를 발간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역사상 최초입니다. 아까 우리는 분명히 샨샤댐을 폭파시킬 수 있도록 대만이 그런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그것이 요격될 때, 무력화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전 국민한테 이 수첩을 나눠준 겁니다. 대만 정부는 막강한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서 우크라이나 군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이유를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뭘 깨달았느냐? 답은 비대칭 전술이다. 이 비대칭 전술과 비대칭 전력으로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 해가지고 대만이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비대칭 전력과 비대칭 전술과 비대칭 무기들입니다. 지금 현재 대만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무기는 제벌린입니다. 제벌린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를 막 작살내는 걸 보니까 대만 국민들이 신이 난 거죠. 지금 이 차이잉원 총통령이 들고 있는 것은 대만제 제벌린인 셈입니다. 제벌린은 최장 사거리가 4.75km지만 대만제 제벌린은 400m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여차하면 쏠 수 있는 거죠. 이게 대만산 휴대용 로켓 발사기를 짊어진 자세를 차이잉원 자신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인들이 직접 이걸 짊어질 각오를 해야 된다 하는 신호를 국민들한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차해서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긴박감을 국민들한테 불러넣는 거죠. 대만의 비대칭 전력 강화 계획은 아까 그 미사일들 샨샤댐을 날려버릴 수 있는데도 비대칭 전력 강화 계획은 2021년 국방 4개년 총검토 보고서에 따라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대만군은 근해 사수, 해안선에서의 적군 섬멸 두 가지 전략에 따릅니다. 미사일로 샨샤댐 때리는 건 때리는 거고 그거 요격당한다 치고 중국군이 가까이 왔을 때 뭐 해야 되냐? 근해를 사수하자. 가까이 못 오도록 하자. 두 번째는 상륙했을 때 그러면 어쩔 것이냐? 해안선에서 적군을 섬멸하고 대만은 솔직히 일주일만 버티자 전략이에요. 고슴도치 전략이. 그동안 미국이 오면 되지 않겠냐? 근데 미국이 그때까지 안 오면 그래서 대만은 이 전술 목표를 근해를 사수하겠다. 안 되면 해안선에서 적군이 섬멸되도록 하겠다. 라는 전략에 따라 적의 공세 및 상륙을 저지해서 중국의 침공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군은 중국군의 상륙 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미국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무기들 가운데는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데 기동성이 뛰어난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은 중국군의 4만 톤 규모의 075형 강습 상륙함과 산둥호 등 항공모함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푼 미사일을 대형 전술 트럭에 따라서 탑재하고 다니면서 중국군의 공격을 피하면서 쏩니다. 그런데 이 전술의 목표가 뭡니까? 일단은 중국 배를 침몰시키자 이겁니다. 가까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부터 해가지고 강습 상륙함 이런 것들을 해안선에 오기 전에 어떻게든 부셔보자. 이런 짧은 거리는 요격도 쉽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는 거죠. 싱가포르 라자난남 국제연구원의 벤호 연구원은 대만이 HCDC를 배치할 경우 중국 해군의 작전 해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대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했죠. 근해 사수, 해안에서의 적군 섬멸 이걸로 중국을 겁줄 수 있을까요? 중국이 겁을 낼까요? 물론 또 다른 무기도 있습니다. 대만이 자체적으로 건조해서 실전 배치한 최신의 스텔스 초계함 타짱함
대표적인 대만의 비대칭 전력이 맞긴 맞습니다. 길이 64m고 너비 14.8, 뭐 큰 배는 아닙니다. 만재별수랑 685통, 뭐 초계함이죠. 초계함. 그런 초계함 가지고 중국의 항공모함과 강습 상륙함을 격침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게 스텔스 기능이 좀 있고 해서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상륙함이나 항공모함을 폭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비대칭 전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잘 안 잡히니까, 레이더에 잘 안 잡히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중국이 겁을 내고 대만 침공을 마음먹었는데 안 할까요? 일단 마음먹으면 하겠죠. 대만 정부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꺼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와 같은 비대칭 전력, 즉 저기 100만 원짜리 무기로 덤벼들면은 여기는 만 원짜리 무기로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전략도 되겠죠. 그런데 군인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우자면. 그래서 대만은 모병제였던 병력 시스템을 이번에는 모병제와 징병제 투트랙으로 운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이대로 될 겁니다. 대만 정부가 추진하는 투트랙 시스템은 의무 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형태로 징병제를 부활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만 국민들은 모병제에 의해서 일반인들은 4개월만 군사훈련 받고 그냥 제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2개월로 늘리고 모병제를 통한 지원병은 별도의 부대 편성과 훈련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현재 18만 7,660명인 병력이 약 4만 7천 명 정도 불어서 23만 4천 명 정도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만 정부는 예비군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매년 1회 14일간의 야전 수경 및 전술 행군 훈련 등을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서 3월 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원훈련 같이 거기도 14일간 입영해가지고 훈련 받아라. 물론 안 할 수 없는, 중국을 대비하자면 안 할 수 없는 대만만의 방어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군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가만 살펴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세계의 지원을 끌어들이더라.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더라. 대만도 그래야 한다 해가지고 대만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것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이기도 하고, 대만인의 전술 중 하나는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서 미국 등이 지원해 올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건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비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로라 로젠버그 NSC 중국 담당 국장 등은 지난 3월 초에 영국 정부 대표들과 만나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만 지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과 영국으로. 자,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출범한 오커스의 주축 국가들이죠. 그럼 호주도 들어가겠네. 이와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4월 26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는 대만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대만과 일본의 밀착 관계입니다. 대만이 주변 국가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을 최대한 찾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자국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만 여기에 영향력을 최대한 퍼붓는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3월 24일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실세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화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초 대만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 대만의 유사, 이건 유사시, 만약 일이 생길 경우 이런 뜻이죠.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 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즉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이 참전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국이 볼 때는 하고 싶으면 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로 중국이 겁내는 대만의 비상의 카드는 따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겁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를 중국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이전하지 않고 보유했을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21세기의 핵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반도체를 전략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최첨단이란 말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자금률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2020년 반도체 자금률은 고작 15.9%에 그쳐가지고 2020년 목표 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서라도 반도체 산업을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야심을 보여왔습니다.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꿀꺽 삼키면 이거 대박 터지는 사업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대만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대만의 독립강경파들은 이 독립강경파의 차이잉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중국이 침공 위협을 계속한다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 공장들을 철수시키는 등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짜 강력한 무기를 말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올 경우 대만은 자국의 반도체 시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펼쳐버리겠다.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먹으려고 들어오는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대만 스스로가 초토화시켜버리면 중국의 산업은 최소 수년간 멈춥니다.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 세계가 반도체 수출 금지 등 조치를 내리면 중국은 그냥 그날로 망하는 거죠. 중국에 반도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현재의 반도체는 수준이나 수량에서 중국 산업 자체를 자급자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만약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자기 손으로 초토화시켜 버린다면 자신들의 기술을 어디론가 이사시켜 놔야 되죠. 그죠? 그래야 대만은 계속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죠. 이런 전략 때문인지는 몰라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최근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라면 대만은 자신들의 기술 수준이나 제조 시설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전시켜 놓고 만약의 경우 대만에 있는 거 확 폭파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TSMC의 해외 공장 건설을 적극 지원하는 대만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과의 반도체 동맹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만약을 대비한 비상계획일 수가 있습니다. 컨텐전시 플랜일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농업국가인 우크라이나와 TSMC 같은 엄청난 기술을 보유한 대만은 위상 자체가 두 나라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이 볼 때도 우크라이나는 농업국가 가져올 거 별로 없죠. 대만은 그 조금해도 그어서 TSMC 같은 반도체 세계 최대의 강국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 대만 본토에 들어올 기미가 보이고 상륙작전 성공하고 이러면 대만에 있는 반도체 산업은 전부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 대신 미국에 이미 사전에 다 대피시켜 놨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안 돼 하고 들어올지도 모르죠.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 우크라이나는 가지고 있는 주 산업이 농업이지만 대만의 주 산업은 미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다 말입니다. 대만 정부는 또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로서는 반도체가 중국의 침공을 막는 최선의 방패인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반도체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어설프고 약점이 막 드러난다 하니까 약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만과의 무력 통일을 위한 교훈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대만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민처럼 자국의 침공에 강력히 맞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보니까 강력히 맞서니까 전 세계가 도와주더라.
그러면 대만 역시도 강력히 맞서면 전 세계가 도와주겠죠. 그러면 중국은 침공 괜히 해가지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제재만 얻어터지면 중국 손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순식간에 확 먹어버릴 수가 있을까를 연구해야 되겠죠. 실제로 대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 국민은 이미 자신들은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이 자신들은 러시아인이 아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하는 것과 대만이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하는 것이 똑같은 크기이고 어쩌면 이쪽이 더 클지도 모르죠.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중국 정부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러시아군에 맞설 수 있는 각종 무기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지적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기네들이 침공하면 전 세계가 대만을 돕겠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속전속결밖에 답은 없겠지만, 자, 중국 정부가 이번 전쟁에서 얻은 최대의 교훈은 결코 전쟁을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중국의 싱크탱크 군사과학기술연구원의 저우천밍 연구원이 강조합니다. 영국 군사정보업체 IHS 제인스의 리즈왓 라맛 선입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더 작고 민첩한 무기에 초점을 맞춰서 비대칭 전투 기술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대만처럼 고도로 도시화한 지형을 상대할 때 특히 중요하다. 대만처럼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버리면 시가전할 때 헷갈리기 짝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중국의 또 다른 교훈은 미군의 개입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미군이 안 들어가니까 러시아가 버티고 있지, 만약 미군 들어갔더라면 러시아는 떡이 되고 지금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는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군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서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에 맞설 수단으로 핵무기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300개 내지 350개로 추정되는 중국 핵탄두 보유량이 2020년대 말까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미국이 최고로 무섭습니다. 미국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뚱피기니 뭐니 계속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해가지고 미군의 개입을 어떻게든 차단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미군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군의 선택은 바이든의 이야기에 의하면 참전한답니다. 일단 참전 여부는 그냥 두더라도 엄청난 제재가 가해질 것은 분명할 겁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 정부는 또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면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만약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가 취해지면 중국은 러시아하고 다릅니다. 러시아는 버팁니다. 왜냐? 자체적으로 기름도 있고 식량도 있습니다. 기름과 식량으로 버텨나갈 수가 있는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기름도 수입해야 되고 식량도 수입해야 됩니다. 둘 다가 막혀버리면 중국은 그냥 굶어 죽거나 다른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EU, 유럽연합과 미국에 대한 총 교역액은 5조 3,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001조 원. 그리고 미국과는 4조 8,800억, 우리 돈으로 913조 원, 약 2,000조 원의 시장이 미국과 유럽에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에 그냥 어설프게 쳐들어갔다가 2,000조 원의 시장이 막혀버리면 중국으로서는 점프할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서방이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제재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를 방어할 방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대만과 중국은 서로 머리싸움에 들어가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 누가 이기냐. 거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교훈은 어느 국가든지 그 나라가 제대로 자기를 지키려면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 대만의 경우는 의외로 반도체가 무기가 되어가지고 중국이 만약 대만에 상륙하게 되면 반도체 산업을 초토화시켜버려가지고 중국이 대만에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중국의 경제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반도체라는 것을 대만이 슬슬슬 흘리는 겁니다.
대만은 그 조그만 나라가 반도체 산업 하나로 전 세계를 호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박정희 대통령이 뿌린 씨가 지금 열매를 맺어가지고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세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가 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